자, 조합 봅시다. 자, 일단 개념부터 좀 잡으면 뭐 순열, 조합 잘 배워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 대단원, 거대한 필드가 있다면, 예, 거기에 한 절반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경우의 수라는 건 다 손가락으로 세는 게 사실 베스트거든요. 제일 이해도 잘 되고, 누가 봐도, 당연히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편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좀 쉽고 편하게 구해보자 라는 게 저 도구들의 취지입니다. 만들어진 취지죠. 그래서 순열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r개를 뽑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둘 다 똑같아요. n개가 있고요. 그쵸? r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황,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뽑는다가 순열이고 조합이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순열이고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우의 수를 되게 어려워해 애들이. 왜냐면은 문제를 풀면 전부 다 다른 케이스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다 다르거든. 어쩔 때는 뽑고, 어쩔 때는 뭐 줄을 세우라고 하고, 어쩔 때는 뭐 나열을 하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이 상황 다르고, 저 상황 다르고, 저 상황 다른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뭐랄까 개념서죠 일종의 대표 유형을 풀죠. 그럴 때 유형이 되게 많잖아. 그 예를 들어 부등식 같은 거 유형이 30개가 넘어요. 그 유형 30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실제로 부등식 유형이 진짜로 30개가 되고 우리가 그 30개 유형을 다 기억해야 되냐가 아니다 이것이. 그 30개 유형도 한번 쓱 보면 이렇게 뭉쳐져요 비슷한 것들이. 실제로는 10개도 안 되는 유형입니다. 근데 그거를 30개로 쪼갠 이유는 니네 공부하기 편하라고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원래 대체적으로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 처리가 달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 통합시키기에는 이 끝 처리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 이거야. 이 끝 처리 때문에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거기서 이제 역량의 차이가 나는 거야. 이 끝 처리를 다른 걸로 인식하고 이걸 다른 유형으로 공부하겠다. 괜찮아. 저는 이거 끝 처리만 문제니까 이 끝 처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같은 유형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 방법의 차이고 개인 역량의 차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건 웬만하면 이제 외울 걸 줄이자. 외울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암기 과목도 많고 세상에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수학만큼은 외울 걸 좀 줄이자. 물론 수학도 기본 베이스들은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울 걸 좀 줄이고 외워놓은 것들로 교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여기 이제 수학 교육의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경우에서 파트에서 될 수 있을 한 외울 걸 좀 줄이고 최소한으로 외운 다음에 그 외운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산해내자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열 조합 기본적으로 컨셉은 이겁니다. 서로 다른 n개 다 달라야 돼요. 같은 게 아니라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건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가 뭐 5개가 있어요. 그럼 그냥 바구니가 5개 있어요 라고 하면 바구니 5개 구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n개라는 취지가 아니지 얘는. 근데 내가 바구니에다가 5개 바구니에다가 1, 2, 3, 4, 5
번 공을 넣었어요. 됐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하나? 발생 안 하지. 왜? 바구니는 다 똑같아. 근데 공을 넣었어. 1, 2, 3, 4, 한 개씩. 그럼 어떻게 넣든지 그냥 다 똑같잖아. 그죠? 경우의 수가 발생 안 한다고. 그럼 바구니에 공을 넣음으로써 결과 우리는 이제 바구니가 구별 가능해졌죠. 그럼 이때부터 이 상황은 서로 다른 n개에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되게 쉬워져.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다르지만 결국 다 묶어놓고 보면 같은 상황이네 라는 능력.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시야를 좀 키우시면 좋습니다. 결국 그 국어적 능력이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겁니다. 순열과 조합 둘 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순열은 순서. 그러니까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배우는데 나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 B랑 B, A를 다르게 취급하는 거지. 순서가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아니 A, B나 B, A나 똑같이 A, B인데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조합. 얘는 순서가 경우의 수에 영향을 안 줍니다. 얘는 순서가 경우의 수에 영향을 줘요. 됐습니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합니다. 야, 이거 구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할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순서에 의해서 더 늘어나거나 순서에 의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다면 우리는 순열을 써야 되고요. 순서 상관없어. 그냥 뽑아. 조합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만 잘 구별하시고 그럼 도대체 순서가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은 순서가 필요 없는 상황인지 그치?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 경험들을 쌓아가면 우리는 이제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그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거 순서 영향 주네. 이건 순서 영향 안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열과 조합 어떤 좀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순열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NPR.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가 영향을 준다. 얘는 NCR. 그래서 계산 방식은 N-1, N-2 해가지고 요걸 총 R개. 그래서 N-R 플러스 1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왜 밑에 얘가 붙는지 아시면 경우의 수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자, NPR은 N개에서 R개를 뽑았을 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1, 2, 3, 4, 5에서 내가 3개를 뽑아가지고 자연수로 3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개니? 물어봐. 그렇죠? 그러면 이제 5개에서 3개를 뽑는구나. 3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중요해. 가정 해보는 거야. 3개를 뽑았어. 뭐 뽑을 건데?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럼 안 돼. 1, 3, 4, 5 뽑을 건데? 그러면 이제 딴지거로. 야, 1, 2, 3이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냥 내가 뽑겠다고. 그냥 해보겠다고. 1, 2, 3이면 어떻게 할 건데? 1, 2, 3 뽑으면 되지, 그럼. 2, 3, 5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뽑으면 되지, 뭐. 근데 가정을 해봐. 경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계산 결과. 그리고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 요런 루틴으로 경우에서 문제를 풀어요. 자, 3, 4, 5를 뽑았어. 오케이, 3, 4 뽑았어. 근데 수를 만들래? 그럼 잠깐만 봐봐. 3, 4, 5랑 4, 5, 3이랑 다르잖아. 왜? 수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순서가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어라 라는 멘트 어디에도 순서란 말은 없지.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순서가 경우에서 영향을 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순열 순서가 영향을 주고 조합 순서가 영향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아? 순서만 찾아. 문제에서 순서. 아니야. 문제에서 순서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순서를 경우의 수에 순서가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만 나와. 우리는 그 상황을 체크해야 되지. 숫자를 만든다라는 상황. 이거 순서가 영향이 주는 상황이구나. 이걸 공부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순열로 풀어야 되겠네. 5개에서 3개를 뽑네.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60개. 여기서 3개에서, 5개에서 3개 뽑아서, 우리 60개 숫자를 만들 수 있구나. 됐죠? 이게 순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자연수를 만들지 말고 그냥 3개만 뽑아봐. 몇 개 뽑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3, 4, 5랑 4, 5, 3이랑 같은 거잖아. 3개 뽑으라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순서가 경우에서 영향을 안 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5P3. 얘는 5개에서 3개를 뽑는데 순서가 경우에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3, 4, 5 3, 5, 4 그 다음에 4, 3, 5 4, 5, 3 그 다음에 5, 3, 4 5, 4, 3 이게 지금 3, 4, 5로 만든 숫자 배치만 바꾼 애들이야. 몇 개 나오죠? 3팩토리얼 개 나오지? 왜? 3개로 줄 세우는 거니까. 됐지? 이게 다 뭐로 취급돼요? 이게 다 한 개로 취급되지, 얘한테는. 그렇지?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3개를 뽑았어. 근데 그 3개가 서로 막 자리를 바꾸면서 경우수로 막 만들어내. 그치? 몇 개? 3팩토리얼 개. 그걸 다 한 개 취급하겠다. 됐죠? 그러면은 이 6개를 한 개 취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나누면 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맞잖아. 3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나눴어. 그럼 뭐가 돼? 1이 되지. 그럼 한 개 취급된 거야. 그럼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누자. 이게 조합이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하나 배웠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패턴을 하나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패턴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돼. 오, 좋은 아이디어네. 유형 하나가 조합 개념 공부하면서 처리가 된 거야, 이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입니다. 암기. 자, NPR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원래는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계산은 방금 전보다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조합도 바뀌겠네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에다가 r 팩토리얼 이렇게 분모에 붙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유형 1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조합의 성질 보면은 이제 NC0 1이라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NCN도 1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0 팩토리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약속해요. 야, NC0, NCN 우리 1이라고 약속하자. 고민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건 조합의 성질입니다. NCR이랑 NCN-R이랑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이거 넣어보면 돼요, 여기다가. N은 그대로 냅두고, 이거 R 자리에 N-R 들어간 거죠? 그리고 R 자리에 N-R 넣어봐. 똑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조합 이름 계산하래 뭐 17, C 15. 그렇죠? 그럼 이제 원래대로라면 15 팩토리얼에 17 P 15니까 17부터 15개 쫙 분모에 15 팩토리얼 쫙. 근데 17 C 2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17 P 2분의 2 팩토리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활용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3번인데 이게 공식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왜냐면은 쓸 일이 없어요. n-1c r-1이라고요. n-1c r을 넣으면 ncr인데 이게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걸 거의 뭐 안 외웁니다. 근데 이걸 언제 쓰냐면 나중에 이제 고3 때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워요. 그때 이제 나옵니다. 얘가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그때나 쓸모 있고요. 지금은 이거 쓸 일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게 언제 나오냐 OX 문제로 나옵니다. 거기에 그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죠. 1번 그런 류의 문제에 이게 등장해요.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 이렇게 그럼 이제 헷갈리겠지. 안 외웠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숫자 대입해서 푸세요. 그냥 n에다가 뭐 큰 숫자 말고 뭐 3, 뭐 R에다가 뭐 2 정도 넣어가지고 진짜로 등호가 성립하는지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전 그래도 불안합니다. 전 외우고 싶어요.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상황으로 인식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식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r-1 팩토리얼에 n 빼기 r이니까 이거랑 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똑같이 n-r 팩토리얼 그렇죠?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r 팩토리얼에 그래서 요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n-r -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됐나요? 자 그럼 이걸 통분할 건데요. 지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통분할 겁니다. 분자 분모를 맞출 건데 그리고 보통 통분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잖아. 그 무식한 짓이고 통분의 뜻이 뭐야? 분모를 통일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를 그냥 같게만 해주면 되잖아. 그쵸?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두 개 분모를 곱하는 거고 편하게 그러지 말지. 너무 무식해. 자 이게 R팩이죠? 얘도 R팩으로 바꿉시다. 분자 분모에 R 곱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R팩 되죠? 일로 가서 R팩 n-r 팩 그리고 n-1 팩 R 이렇게 됐고요. 더하기 자 R 팩 그 다음에 얘 있죠 얘? 얘가 n-r보다 빼기 1 하나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얘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분자 분모에 n-r로 곱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n-r 빼기 1인데 n-r이 곱해졌으니까 우리는 얘를 n-r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여기에 n-r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통분됐다 그치? 그러면 이제 계산 분의 요거 n-1 팩토리얼로 묶으면 r 더하기 n-r이죠. 그럼 이제 없어지면서 n만 남네. 그럼 n이 얘랑 붙어서 r팩 n-r 팩 분의 n팩 되겠죠? 이게 바로 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더하기 얘는 얘다 이렇게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길죠? 그리고 별로 복잡하고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야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외워라 야 이거 꼭 외워야 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뭐 알아서 나쁠 건 없는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 나오면 그냥 뭐 대입 정도 숫자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증명하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쓱 증명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니까. 분모를 똑같게 만든다라는 게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좀 잘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또 어떤 방법이냐면 문제 유형들을 다 단어화, 문장화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어떤 문제를 내가 외워야 돼. 왜냐면 그 문제는 되게 풀이가 독특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걸로 좀 풀기가 힘들어. 어떤 특정 아이디어가 들어가. 그럼 그 단어만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얘 증명, 포인트는 통분이었죠. 통분을 좀 멋있게 했죠. 통분을 멋있게. 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걸 풀 때 이제, 혹시 이걸 증명하라고, 이거 증명하는 것도 문제집이 있거든요. 쌩 같은 부분이 있어. 이게 왜 성립하는지.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썼지? 이제 기억나. 통분을 멋있게. 그래. 그래서 딱 한번 써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 3번처럼 이렇게 있어요. 3번처럼. 거기 보시면 옆에 3번에 보면 뭐 증명하는 거 있죠?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죠? 이런 식으로, 예,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방법은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맞고, 2번도 맞고요. 이제 3번 같은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 쓴 거야, 지금. 9C4 더하기 9C3은 10C6. 이게 맞냐? 이거야. 그래서 공식 이제 알고 있다면 n-1cr-1이라고 n-1cr은 ncr이니까 똑같고 하나 차이나 그러면은 10의 큰 거 10c4거든요. 원래는 공식 쓰면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요. 내가 그 고3들한테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 앞대가리 똑같고 뒷대가리는 하나 차이나, 그렇죠? 그럼 이제 앞대가리 하나 올리고 뒷대가리는 큰 놈 이렇게. 그러니까 앞대가리 똑같고 뒷대가리 하나 차이 나면 앞대가리 하나 올리고 뒷대가리는 큰 놈 이렇게. 뭔가 좀 리듬감 있게 랩하듯이. 앞대가리 똑같고 뒷대가리 하나 차이 나면 앞대가리 하나 올리고 뒷대가리 큰 거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같죠? 그런데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결과가 얘라고. 그러면은 저변에 있는 저 글자랑 여기 두 개? 차이 바꾸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같은 어알 같은 알이야? 아니야, 다른 알이야. 아니, 달라. 공식 R-1 R 하나 차이 납니다. 하나 차이 나. 공식 앞대가리 같고요, 뒷대가리 하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대가리 같고 뒷대가리 하나 차이 나면 앞대가리 하나 올리고 뒷대가리는 큰 거, 둘 중에 큰 거. 그래서 얘는 결과가 10C4고요 10C4는 10C랑 같다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는 공식 없어요. 그냥 계산. 5P2니까 5 곱하기 4 20. 그럼 5C3은 5C2랑 같으니까 10. 4번이 틀렸죠? 35라고 써있으니까 됐고요. 나머지 계산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이 문제가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제 앞장에 쏠쏠하게 잘 나와. 여러분들 그 실수하라고 잘 나옵니다. 이렇게 딱 줬어.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럼 이 두 개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R-1하고 2R 플러스 2가 같다. 그래서 넘기면 R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아니 마이너스 3일 리가 없는데? R이 마이너스 3이나? 자연시험을 보냈는데? 이러면서 이제 멘붕이 오면서 여기서 시간 잡아먹는다고.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요거 쓰는 거죠. 요거 쓸 때 좀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그럼 R이랑 N-I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같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식을 변형시켜야 돼? 13 빼기 R을 어떻게 써야 돼?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얘를 이렇게 하세요. 요 두 개 더하면 N이다.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해, 풀기. 그러니까 이렇게. R-1라고 2R 더하기 2 더하면 13이다. 이렇게. 이게 더 계산하기 편합니다. 팁이에요. 요 식을 여기다 적용시키려면 헷갈려요. 물론 뭐 안 헷갈리는 애들도 많아. 근데 헷갈려 하면 그냥 요 두 개 더하면
이게 n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건 깔끔합니다. 계산하기. 그래서 3r 플러스 1이 13이니까 3r은 12고요. r은 4. 이렇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런 문제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거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팩토리얼 계산에 조금 이제 익숙해져 보자. 이런 의도예요. 자, 얘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r 곱하기 ncr이랑 같대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이제 조합 공식을 써서 얘를 r-1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이제 얘죠. 그래서 조합 공식 알고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n이 사라졌죠? 요 n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는 그대로고 이제 여기가 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라인 보시면 갑자기 이제 r 팩토리얼 없던 게 생겼죠, 그쵸? r 곱하기 n 팩토리얼이라고. 그리고 뭐야, 가를 보여줬네. 그쵸? 이게 박스형 문제의 단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 몰라도 써있네. 그쵸?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곱했으니까 밑에서 r 곱해서 여기는 r 팩토리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다. 그래서 요만큼 요게 NCR이니까 요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에 대해서 봅시다. 자, 조합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지 좀 봅시다. 언제. 자, 문제 봅시다. 4번. 자, 일렬로 배열된 9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9개의 전구가 있어요. 자, 이걸로 이제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불이 켜진 위치에 따라서 신호와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 소리야? 헷갈리면 직접 불을 켜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인데 뿅, 뿅, 뿅. 여기다 불 켜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3개를 켰어. 그럼 이게 어떤 신호래?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게 켜지면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럴 때, 9개 중에서 3개를 켜가지고, 우리는 신호를 만들 거래. 몇 개 신호를 만들 수 있냐고. 그럼 결국 이제 9개에서 3개를 불 킬 걸 고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골랐어. 순서는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키는 거랑, 이렇게 키는 거랑. 없지? 순서가 의미 없네? 그러니까, 9C3. 9, 8, 7, 3, 2, 1 이렇게 3, 3, 9, 4 그래서 12 곱하기 7이니까 84 이렇게. 자,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 복병입니다. 바로 얘가 계산 곱하기 계산이 많아요. 계산 실수 빈번합니다. 조심하세요. 뭐 다른 단원보다 특히 좀 심해요. 곱하기가 많아서 나중에 보면 막 답 1000자리 나오고 2자리 곱하기 3자리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짜증난다고. 아이씨 그때 잘못 풀었나? 이런다고. 아니야, 잘 풀었어. 그리고 수학할 때 필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수학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특히 여학생들 쫄아있어. 뭐 잘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저 못해요. 그래,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죠? 뻔뻔하게.
뭐라고? 난 수학을 잘한다. 너 수학 못해. 그러면 반박하는 거죠. 응? 나 잘하는데요? 자랑 좀 하세요. 잘하는 과목 있나요? 한국사 잘하십니까? 네. 응. 하나 틀렸거든요. 예. 이름 듣었어요. 샹. 쉬웠나 보네. 아예 쉽진 않았는데 쉽지 않았는데. 낼 것이 100이거든요. 우와. 그럼 그 하나는 왜 틀렸나요? 그 전쟁 부분에서 어. 그 사료를 주고 이 왕이 한 업적을 주고 어느 부족이 어느 세력이 쳐들어왔냐를 물어봤거든요. 어. 거란 여진 어. 구분하는 음. 거였는데 착각한 건가요? 아니면 뭘 아예 몰랐나요? 헷갈렸다. 아 근데 사료를 주고 이 왕이 한 업적만 주고 누가 쳐들어왔냐를 물어보는데 이거를 그냥 그건 교과서 공부를 안 하면 풀 수가 없거든요. 읽고 풀 수가 없고 그냥 외워서 아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좀 또 꼼꼼히 외워야겠다. 자, 그 다음 봅시다. 5번. 자, 서로 다른 수학책 5권과 서로 다른 영어책 N권 중.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봅시다. 지금 서로 다른 수학책이 5권이 있고요. 영어책은 N권이 있습니다. 됐죠? 자, 말 잘 봐. 수학책 5권 과 영어책 N권 중 3권. 여기서 3권을 선택한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 지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럼 무슨 수학 5권에서 3권, 영어 N권에서 3권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라고 써있잖아. 수학 5권 과 영어책 N권 중 3권을 선택할 때! 이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건데 3권이 모두 같은 과목 1 경우의 수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66개야. 그러니까 66개는 일단 답이니까 냅두고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은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새로 뽑았어. 근데 이게 같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같은 데서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2가지 상황이 있죠. 3권이 다 수학일 경우랑 3권이 다 영어일 경우.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유형인데 이게 케이스 분류.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난이도가 이제 천차만별일 테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끝판왕으로 모의고사 문제. 이 경우의 수 모의고사 문제가 제일 많아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 왜냐면은 수능에 최소 3문제 이상 나옵니다. 경우의 수는. 보통 선택 과목이 8문제거든요. 이 중에 3문제. 거의 절반 좀 안 되게 경우의 수가 나와. 심할 때는 4문제까지도 경우의 수가 나와요. 확통단원이 3개거든.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럼 당연히 3개면 보통 뭐 3, 3, 2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2, 2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 단원 배분을. 아니 절대 안 그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항상. 왜? 난이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우의 수 좀 어렵게 내볼까? 그럼 그냥 모의고사에서 쓱 갖고 오면 돼. 그러면 이거 고3 모의고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순열이야. 효합이야. 다만 어렵지. 이렇게. 자, 근데 그럼 왜 어렵냐 걔네들이? 아니 어차피 수업 순열 쓸 건데 뭐가 왜 어려워? 그냥 결국 뭐 NCR이잖아. 이것 때문에. 그 상황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도 되고 이때도 되고 이때도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야 돼. 케이스 분류. 제일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3권을 뽑았어. 근데 3권이 같은 과목일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케이스가 나뉘지 이제. 그러니까 3권이 다 수학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맞아. 야, 3권이 다 영어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맞아. 또 있나요?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 2케이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3권 다 수학일 경우의 수. 5C3.
세 번 다 0일 경우 NC3. 됐어. 이 두 케이스는 더하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이게 66이구나. OC3은 OC2고요. OC는 5, 4, 20, 10. 그래서 NC3이 56. 결국 우리는 NC3이 56인 걸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조합, 미지수, 조합 방정식 푸는 거, 이거 P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3팩분의 NP3으로 바꾸세요. P는 구하기 쉬워요. 그럼 이제 NP3은 56 곱하기 3팩토리얼 6. 66에 36, 56에 30, 336. 그럼 우리는 이제 찾아야 돼. 자, 이걸 전개해서 3차 방정식으로 푸는 순간 날아갑니다. 이건 찍어야 돼요. 연속되는 숫자 3개 곱해가지고 336이 되는 거. 그럼 이제 이걸 다 언제 해? 그럼 이제 거꾸로 가셔요. 얘 소인수분 해보세요. 3 곱하기 112. 그럼 얘가 3 곱하기 3, 3은 9. 안 되네. 2 곱하기 56. 그럼 7, 8이 56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퉁퉁 잘라 그냥. 그럼 7, 8. 2, 3은 6. 6, 7, 8이다. 됐습니까? n은 6.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답 보세요. 객관식이야. 그치? n은 6, 7, 8, 9, 10 중에 하나. 그치? 넣어봐. 하나 나오면 걸리겠죠? 그래서 찾지 말고 객관식이니까 보기에서 찾던가 아니면 얘 소인수분해 하는 과정 안에서 찾던가. 이거 잘 못 찾습니다. 은근히.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형 4 봅시다. 자, 또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줬어요. 유형 4 봅시다. 월드컵 예선에서 출전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시합을 하는 방식을 리그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예를 들면 돼, 이것도. 자, 세 개 팀이 있어. A팀, B팀, C팀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모두 경기를 한 번씩 해야 돼. 그러니까 A랑 B가 경기해야 되고, A랑 C랑 경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랑 C랑 경기해야 돼. 이게 리그전이래. 됐죠? 그럴 때 16개 팀이 리그전을 한대. 경기수, 게임 수를 구하래. 됐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16개 팀 만드는 순간 날아가는 거야.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알아야지. 결국 뭐죠? 16개 팀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게임 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답은 이제 16C2 되겠죠? 5, 8에 40, 그래서 120 이렇게. 리그전. 이제 이거 풀어봤으니까 이제 이건 이제 기억해야지. 리그전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 이제 안 하고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체득화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 7번 봅시다. 이건 뭐죠? 12쌍의 부부가 있대요. 얘네가 있는데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 약수가 있대요. 악수 문제구나. 근데 조건이 붙었어. 단 부인은 부인하고 남편은 악수를 안 하는데. 그치? 자기 부인하고 악수한 남편이 있어. 그치? 이럴 때 이 12쌍 부부가 악수 총 횟수를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악수 경우의 수는 뭘까? 조합입니다. 얘도 일단 기본적 경우의 수는 NC2예요.
악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이 있어. 10명의 사람이 다 악수를 합니다, 서로서로. 그쵸? 얘랑 같은 얘기죠? 2명씩 뽑아가지고, 너네 둘 악수. 10명에서 악수를 한다. 10시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다시 12쌍이래요. 그쵸? 조심. 페이크요. 24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24명이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과 남편은 악수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부인과 남편은 악수를 하면 안 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경우의 수에 반영을 할까? 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나왔어요. 이제. 아까 경우의 수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 우리 조합 개념 수업하면서 했죠. 어떤 특정한 계산 방식을 하나로 처리하자 라는 건 그 경우의 수를 나눠버리면 됐었죠. 근데 얘는 부인과 남편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아예 빼버려야 되네. 이건 이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는 겁니다. 이건 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어떤 특정 상황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나누는 거, 하나가 곱하는 거. 나누는 거는 이제 특정 상황을 그냥 하나 취급할 때 나누는 거고요. 그 상황을 아예 제외하고 싶어. 그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24C2. 24명이 악수를 해. 오케이, 됐어. 그런데 부인 남편끼리 악수하는 걸 빼버리자. 몇 번 하겠죠? 부인 남편은 12번 하겠죠? 12쌍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4, 23, 2, 12. 이렇게. 됐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센스. 그래, 12 곱하기 23에서 11 빼도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2 곱하기 23 빼기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22. 이게 좀 낫겠죠? 24, 24. 그래서 264.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 두 번째 빼는 것도 했습니다. 리그전, 악수, 조합이구나.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기억해야 돼. 시험 볼 때 리그전이 조합일까 순열일까 이런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 지금 이제 공부를 통해서 리그전 조합, 악수 조합. 그런데 특정한 상황을 제외시키래. 빼자. 예. 그래서 문제를 배운 게 아니라 상황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 봅시다. 자, 뭐 곱짝, 홀수, 짝수, 배수 나와 있네요. 자, 8번 보시면요.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있고요. 여기서 세 수를 택한대요. 세 개를 택한대. 오케이, 좋았어. 그런데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자, 합이 짝수, 홀수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외워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거든. 그쵸?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합이 짝수 또는 홀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이 짝수 홀수가 되는 상황. 보통 두 개의 상황이 문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또 기억하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경우에서 이제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자, 합이 짝수 홀수일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숫자 있죠? 구성하고 있는 숫자.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거의 합이잖아요. 그쵸? 그 숫자에 홀수의 개수에 포인트가 있어요. 짝수는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어. 당연한 걸 생각해봐. 짝수는 아무리 돼도 짝수잖아. 그러니까 짝수의 합이 짝수 홀수를 결정짓진 않죠. 홀수의 개수가 짝수 개면 짝수가 나오고요. 홀수의 개수가 홀수 개면 홀수가 나옵니다. 됐죠? 곱은 이건 뭐 극명하죠. 홀수가 아무리 많아도 짝수 하나 끼면 무조건 짝수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가 짝수면
곱은 다 짝수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부 홀수면 곱은 홀수고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개. 상황이 완전 달라요. 여기서는 홀수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여기서는 짝수가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죠. 짝수가 나 간다 들어가고 그게 다 짝수 돼버려요. 그렇죠? 홀수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홀수가 200개가 있어도 짝수가 탁 들어가면 짝수가 돼버린다. 근데 이쪽은 아니야. 홀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야, 홀수 몇 개야? 일로 와봐. 그러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 멘트 적어도 한 개.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오겠어? 여집합, 여사건. 그러니까 반대로 푸는 거. 또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1부터 20까지 합이,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홀수의 저 세수, 이 세 개에서 홀수, 예, 개수가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서 또 뭐가 발생되겠어, 그럼? 케이스가 발생되지. 그렇지. 홀수가 몇 개. 합이 짝수니까. 홀수가 빵 개인 케이스. 그렇죠? 케이스 1. 그 다음에 홀수의 개수가 두 개인 케이스. 케이스 2. 이렇게. 됐습니까? 두 개의 케이스가 나오죠. 더 있나요, 케이스? 없죠?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 더 있어? 해야지. 이러고 빼먹는 경우도 많아요. 경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빠뜨리기.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 중복. 했던 계산을 또 해. 근데 몰라. 왜? 교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서는 원래 집합 배우고 배워야 되는데. 공수 2에 집합이 있죠? 집합 배우면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워져요, 이제. 그리고 경우의 수기 잘 배워서 집합에서도 경우의 수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수 2 배울 때도 넘나들 거야. 집합 갖고 와서. 경우의 수 갖고 와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홀수의 개수가 빵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수의 개수를, 홀수가 빵개야. 홀수를 한 개 선택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짝수 몇 개 있어, 여기. 이거 구별해야겠네. 1부터 10까지 짝수 10개. 홀수 10개가 있네. 이거 해놔야 되겠다, 그럼 미리. 그쵸? 그래서 홀수가 빵개니까 짝수만 3개 갖고 오네요. 10, C3.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서 풀 때,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쵸? 나중에 보기 쉬우라고 이거 10C3 써놓으면 이거 모르거든? 왜 13이야? 이런다고. 이런 거 간략하게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짝수만 3개. 이렇게 간략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2개. 그렇죠? 홀수가 2개예요. 홀수가 2개. 그래서 경우의 수 10C2 곱하기 10C1 이렇게. 이것도 밑에 조그맣게 할게요. 홀 2 짝 1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좋아요. 내가 이 계산을 왜 하고 있지? 라는 게 해결이 돼요. 경우에서 좀 잘하시는 팁이에요. 이제 가봐. 이제 경우 수 때문에 난리나. 이번 시험범위 2차 부등식은 원래 좀 어려웠었어. 원래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랑 연관 있는 건 다 어려워.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이게 복병입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 그래서 2차 부등식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거기서 점수가 갈려요, 보통. 자, 그래서 이 두 개 상황 역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0C3, 19, 8, 3, 2, 1, 그래서 120 더하기 10C2 곱하기 10C1, 10 이렇게. 그래서 450 그래서 570 이렇게 풀 수 있다. 됐고요. 그 다음 9번 봅시다. 나왔네. 이번엔 곱이 나왔습니다.
1부터 9까지. 여기서도 3개를 택했는데,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 됐죠? 그럼 아까 우리 배웠어, 이제. 곱이 짝수가 된다는 거는 이 3개에 적어도 1개가 짝수란 얘기네.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갈립니다. 자, 이 말을 직접 해결하려면요. 적어도 1개가 짝수란 얘기는 케이스 1 짝수가 1개, 홀수가 2개. 케이스 2 짝수가 2개, 홀수가 1개. 케이스 3 짝수가 3개. 그러니까 적어도 1개가 짝수라는 말을 직접 해결하려면 이렇게 3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돼. 맞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웠죠? 이런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전체에서 저 상황의 반대 상황을 빼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 상황이 뭐죠? 적어도 1개가 홀수니까 전부 홀수인 상황. 이게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9C3에서 빼기. 전부 홀수니까 홀수가 몇 개야? 1, 3, 5, 7, 9. 5개네. 그래서 5C3. 이렇게. 이것도 써놓으면 좋지. 전체에서. 이건 무슨 상황? 홀수 3개인 상황. 이렇게 밑에다 조그맣게 써놓으면 좋아요. 학교 수업 들을 때도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달아놓으세요. 저게 뭔 계산인지. 그래서 9C 3 9, 8, 7 3 4 그래서 12 그래서 84 빼기 5C3 5C3은 5C2니까 10 그래서 74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유형 6 봅시다. 분류를 이용한 조합의 소리. 뭔 말이지 이건? 자, 이렇게 유형은 그냥 문제집에서 임의로 지어놓은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게 같은 유형이면 그냥 같은 유형으로 취급하셔도 됩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A 지역에 3곳. 자, A 지역에 3개. B 지역에는 4개. B 지역에는 4개. 그 다음에 C 지역에는 5개. 그 다음 D 지역에는 6개의 관광지가 있대요. 그래서 난 이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관광을 갈 거래. 근데 나는 어떤 경우에서 알고 싶냐면 이 3개가 다 같은 지역인 경우의 수를 보면 이 3개가 같은 지역일 경우의 수. 됐죠? 그럼 얘는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오겠어? 4개 나오겠네. 그치? 케이스 1 A 지역에서 3개. 케이스 2 B 지역에서 3개. 케이스 3 C 지역에서 3개. 케이스 4 D 지역에서 3개. 그쵸? 그러니까 A 지역에서 3개 3C3 B 지역에서 3개 4C3 C 지역에서 3개 5C3 D 지역에서 3개 6C3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4C3은 4C니까 4
53은 52니까 10. 63은 63이니까 6, 5, 4, 20. 이렇게. 그래서 35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 되셨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야? 공을 뽑네. 아, 이것도 조합이구나. 아, 이것도 케이스 분류구나. 근데 나중에 이런 뭐 간단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분류 안 하고도 이제 하겠죠. 처음이니까 케이스 분류도 다 해드립니다. 나중에는 간단한 케이스를 그냥 머리로 분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요. 주머니에 서로 다른 빨간색 3개, 서로 다른 파란색 3개가 있다. 주머니에 공이 있는데 빨간색이 3개가 있는데 이게 다 달라. 서로 달라. 자, 파란색도 3개가 있는데 얘도 역시 서로 달라. 됐죠? 여기서 한 개를 꺼낸 후, 한 개를 꺼냈대요. 그 다음에 다시 3개를 꺼냈대. 그럴 때 나중에 꺼낸 공 중, 나중에 꺼낸 공, 여기에서 파란 거 개수가 빨간 거 개수보다 더 많게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요. 그치? 와, 어렵다. 어떻게 하지? 보통 이 정도 난이도 나오면 이제 애들이 더 어려워요. 어떻게 하지? 스타트가 안 돼. 그럼 이게 스타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경우에서 문제 접근법을 모르는 거야. 그럼 모르지, 당연히. 뭘 처음 배웠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우에서 문제의 90%는 케이스 분류. 그럼 우리가 케이스가 분류되지.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원하죠. 근데 얘 영향 받잖아. 한 개 뽑아는 거. 그렇지? 얘가 누굴 뽑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서 배우면서 이걸 빨리 익혀야 돼.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빨리 잡아야 돼. 아까는 기준이 보였죠, 다. 그렇지? 뭐 A죠, B죠, C죠. 혹은 뭐 수학, 뭐 영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안 보인다고 이제. 이걸 연습해야겠지. 케이스 나눕시다. 2개로. 얘가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되겠네. 그치? 왜? 얘에 의해서 얘가 결정되니까. 자, 케이스 1. 처음 뽑았던 게 빨간색인 거. 됐습니까? 자, 케이스 2. 처음 뽑았던 게 파란색인 거. 됐나요?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럼 처음 뽑은 게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경우에서 발생하지. 3C1. 왜? 빨간색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뽑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죠? 공이 5개죠. 빨간색 뽑았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3개를 뽑은데 파란색을 더 뽑고 싶어. 그럼 지금 빨간색 뽑았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빨간색이 2개, 파란색이 3개 남은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3개를 뽑을 거야, 우리가. 근데 파란색을 더 많이 뽑고 싶어. 그럼 여기서 또 케이스가 나뉘네. 그쵸? 파란색 몇 개, 빨간색 몇 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케이스 분류를 암산으로 해야 돼. 큰 분류는 이렇게 하되, 자잘한 분류는 암산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 봅시다. 자, 파란색 3개, 빨간색 0개. 가능하죠? 다시. 1개, 2개.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 자, 얘. 경우의 수. 3C3. 얘. 경우의 수. 2C1, 3C2. 이렇게. 자, 그래서 얘 1개. 얘는 2 곱하기 3. 6개. 됐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7개. 그래서 결론.
37, 21. 자, 그래서 케이스 1 경우의 수는 21개. 자, 케이스 2. 자, 처음 파랑색을 뽑았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파랑색 경우의 수 역시 31이죠? 파. 그럼 이제 그 다음 케이스 봐야 돼. 빨강색이 3개고요. 파랑색이 2개 나왔습니다. 빨, 파. 이제 파랑색은 3개 못 뽑죠? 그럼 파랑색 2개, 이거 하나가 다겠네요. 자, 얘는 3C1, 2C2니까 3가지네. 그래서 결론 3, 3은 9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2 경우의 수는 9가지. 그래서 토탈 경우의 수는 21 더하기 9, 3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꽤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특정한 조건. 그럼 쉬었다 할까요, 그럼? 예, 쉬었다 갈게요, 그럼. 유형 7부터 시작합시다.